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시어 작문 파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쓰기 파트에선 제일 부담이 있는 영역이죠. 그 제시어 자체가 어려워서 근데 이거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내가 글을 써야 하니까 80자 내외의 한 편의 글을 써야 해서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영역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좀 따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쓰기를 어떻게 하고 작문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적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시어 5개를 준비를 했고 그 5개를 다 조화를 이루게 한 편의 글을 쓰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적중 문제 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 체크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출제 의도랑 전략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5개의 단어가 나와요. 시험에 굉장히 나올 범직한 단어들이고 이미 또 많이 본 적이 있는 단어들일 거예요. 보시면 일단 오늘의 적중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이렇게 테마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뭐 취업이나 뭐 이력서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들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어를 보면 내가 뭐부터 신경을 써야 할까?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편의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분석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글까지 끌어내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시어의 품사랑 뜻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뜻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품사 얘기를 제가 이제 매번 굉장히 많이 드려요. 쓰기 파트는. 쓰기 배열하기도 그렇고 사실 괄호 넣기나 독해 부분에서도 그렇고 품사를 여러분이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제 보통 보면 단어 시험을 볼 때 단어 뜻만 딱딱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쓰라고 안 해도 단어 옆에다가 품사 뭐 V나 이런 거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다 N이나 이런 식으로 영어로라도 표시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 때부터 좀 탄탄하게 잘 배운 거죠. 품사 알고 가셔야 문장 만듭니다. 설령 내가 이게 단어가 약간 아리까리해. 근데 동사 같아. 그럼 워 해놓고 동사 쓰고 해도 해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5개의 단어를 잘 모른대요. 선생님 사실 5개가 제시가 됐는데 제가 2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2개만 활용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엄청 혼나요. 왜 그걸 2개만 활용하냐. 나머지 단어 몰라도 대충 문장 써서 아무렇게나 끼워서라도 넣어야지. 넣으셔야 돼요. 단어를 썼대요. 썼는데 학생이 단어 뜻을 완전히 다 잘못 알고 썼더라고요. 썼어요. 근데 자기는 막 어쨌든 간에 썼대요. 뭐라도.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어 뜻은 빗나갔어도 품사는 일치가 돼서 이제 어쨌든 맞아떨어지는 문장들도 있었고 또 아주 엄하게 쓴 문장들도 있었어요. 근데 점수가 제법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시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시어 작문할 때마다 매번 드리고 싶은 건 5개의 단어를 몰라도 무조건 다 쓰세요. 어쨌든 다 쓰시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지엔리는 명사입니다.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지엔리 이력서라는 걸 외우면 그게 명사인 건 당연히 떠오르겠죠? 명사. 민슈도 명사, 요디엔도 명사예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사기는 해요. 명사랑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부사랑 형용사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이제 좀 장악을 좀 해보고요. 토추랑 인핀을 볼게요. 토추는 형용사, 동사 다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걔가 오늘 했던 그 역량을 발휘한 게 아주 두드러졌어 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무엇을 부각시키고 두드러지게 만들었어라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인핀 중요한 동사죠. 응시하다. 그래서 어디 회사나 이런 거에 응시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취업 관련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면접, 장점은 요 뒤에는 장점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다 명사. 토초랑 인핀은 수로를 쓰일 수 있는 형용사, 동사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단어가 일단 내가 아냐, 모르냐, 그리고 이게 모르는 단어라도 대충 동사냐, 명사냐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장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각각의 그 단어를 가지고 다짜고짜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씩 일단 만들어 보세요.
여기 4급에서 했던 것처럼 제시되어 있는 제시 하나 갖고 문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따로 놀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자기네들끼리 같이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지엔니가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력서는 쓰겠죠. 그쵸? 아니면 나의 이력서는 매우 좋아 라고 써도 돼요. 그쵸? 我的简历很好. 아주 쉬운 문장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명사가 오면 해당하는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순서예요. 그래서 简历 하면 시에 이력서는 쓰는 거니까 面试 하면 얘는 좀 기억하세요. 면접은요. 面试 자체가 명사로 쓰이는 거라서 동사로 面试했어 라고 하는 것보단 참지하 面试를 굉장히 많이 써요. 면접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통째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요디에는 장점이에요. 这是我的优点. 이게 내 장점이야 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我的优点, 나의 장점은 뭐뭐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한 거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쓰면 한 문장에서 얘를 같이 활용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면 거기서 이 두 어휘는 같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자문이 조금 어려워요. 안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거나 중국인들 말 들으면 바자가 진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점을, 그죠? 장점을 이력서에 썼어. 이게 을이죠. 장점을 썼어. 어디에? 이력서 위에.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오늘 제가 짧은 구문들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은 다 외워두시면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5급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 과정으로 다 문장을 시키고 제가 모범 답안을 딱 줘요. 그럼 그 모범 답안을 다음 시간까지 싹 다 외워와서 그래서 제가 뭐 완전히 그냥 종이를 준다던가 아니면 직접 핸드폰으로 IBT 응시하는 학생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외워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거나 하게끔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SK 5급의 쓰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모범 답안 외워두면 거기에 있는 문장들이 다 자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추하면 많이 나오는 게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요새 좀 잘 뛰고 있잖아요. 상도 받고 막. 그러면 그렇게 운동선수나 그 사람들,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역량, 표현, 表现的很突出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손흥민이 表现的很突出했어. 엄청 두드러지게 그걸 역량을 발휘하더라.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역량을 두드러지게 하다. 그래서 동사, 명사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잉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하나 같이 기억하셔야 될 동사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잉이 들어가면 응시하는 거예요. 그 초빙에 응하다는 거죠. 응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취중생이 잉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시를 했어. 그 직책에. 그래서 주어랑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写简历, 参加面试, 突出自己的优点 해놓고 이렇게 두 개가 한 큐에 해결이 되고 我应聘了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개요를 짜셔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냥 조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편에 글을 써야 되고 80자도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럼 서론 한 줄, 본론 한 2줄, 결론 한 줄 쓰면 이제 그게 80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는 인물, 시간, 장소 쓰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주어티엔, 찐티엔, 찐이 이런 걸로 글자 수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딜 갔어. 그냥 무조건 나를 주인공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럼 올해 나는 졸업했어. 올해 나는 회사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인물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면 일단 쓸 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림 장문도 아니고 그냥 단어 5개 주고 글 써라 그러면 진짜 막막해 하거든요. 이 단어를 다 안돼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80자 채우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논설문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얘 내 얘기 쓰면 돼요. 편하게. 나는 졸업하고 회사에 응시했어. 한 줄 정도면 서론은 됩니다. 그래서 今年我大学毕业了. 삐에가 이합동사라서 앞에 다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요자企业, 공스 상관없어요. 어떤 회사가 여러분 잉핀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짜오핀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잉핀이랑 짜오핀이 사실 세트거든요. 핑이 똑같잖아요. 근데 잉은 응시하는 거고요. 짜오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짜오는 누가 불러요? 회사가 부르죠. 잉핀은 누가 응시해요? 내가 응시하는 거죠. 이게 품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누구이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본론을 갈 거예요. 본론은 병렬이나 인과나 역접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첫 번째 뭘 했고 두 번째 뭘 했고 세 번째 뭘 했어 이렇게 병렬을 쓰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거길 못 갔어 이렇게 인과를 쓰던가 내가 그게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를 샀어 이렇게 역접을 쓰거나 그럼 문장이 풍부해져요.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서론에 그냥 그 시간 써요. 뭐 어제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래서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어. 뭐뭐 했지만 뭐뭐 했어. 그래서 결론 딱 결과적으로 180자 채우거든요. 그래서 개요라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없고 이 틀 안에서 이력서를 쓰고 면접에 참가했는데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쇼시엔이랑 란호를 한번 써봤어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응시를 했으니까 이력서를 먼저 썼겠죠. 그죠? 그리고 면접에 참가를 했겠죠.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 하면 이력서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면접에 참가하는 사이에 장점을 이력서에 썼겠죠. 비록 그 수혜란 딴시 내가 쓰라고 그랬죠. 비록 조금 긴장을 했지만 평정심을 가지고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어려워서 我平静地发挥自己的能力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는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我表现得很好. 뭐 난 잘 발휘했어. 라던가 아니면 我说得比较好. 난 말을 비교적 잘했어.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문장을 쓸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지어 그냥 좋은 얘기 쓰시면 돼요. 성공했어, 좋았어, 잘 됐어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죠. 아니면 교훈, 아 내가 그걸 하고 났더니 굉장히 보람 있었어, 기뻤어, 즐거웠어, 뭐 합격했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我觉得表现得很突出 내가 굉장히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결과적으로 취업에 성공을 했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진짜 순서예요. 단어를 어쨌든 간에 품사랑 뜻을 보시고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무조건 한 문장씩을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서론, 본론, 결론이 제대로 안 세워져도 그냥 그 문장만 갖다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은 서론에는 그냥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대충 배경 쓰고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인과나 역접 같은 거 써서 조금 문장 풍성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결론 내시면 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머릿속에서 이런 걸 패턴으로 글 몇 번 써보면 사실은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패턴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쓰기 파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이 모범 답안이랑 새로운 쓰기 패턴을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으로 쭉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今年我大学毕业了有家企业가招聘职员을 했어. 모집을 해서 내가 거기에 지원을 했죠. 우선 나는 이력서를 썼고요. 장점을 이력서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에 참가를 했겠죠. 비록 내가 좀 긴장은 했지만 나 제법 침착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유난히 조금 두드러지게 잘한 것 같아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5급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 글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히 이 스텝을 밟아서 하면 아 내가 쓰지는 못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다 하시고 문장을 좀 암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5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표현 같은 거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제 의도는요. 주어진 어휘의 역할을 파악하는 거예요. 의미도 의미지만 역할, 그리고 한편의 글쓰기. 어휘를 사용해서 일단 쉬운 문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글 못 만들어도 문장이라도 갖다 쓰셔야 돼요. 나만의 뼈대 가지는 거, 나만의 틀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은 이거를 그 전체적인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이 한 편의 글 쓰는 것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제시어 보고 자기가 다시 한번 직접 써보세요. 사실 그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뭔가 직접 해보는 게.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써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독해는 그게 괜찮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맞아 선생님 저런 얘기했지. 그럼 다 덮어놓고 다시 제시어 5개만 가지고 본인이 품사 분석하고 그 문장 한 번씩 써보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만들어 보는 거. 그것까지 한번 해보시고 모범 답안 암기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쓰기 파트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